성형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지난해 11월 8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요.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수면 마취를 통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전 11시 30분에 수술을 착수를 했는데 18시 15분, 6시 15분 정도에 환자의 호흡이나 심박수가 저하되니까 5분 후에 집도의가 CPR,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병원 직원이 119 신고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뇌사 상태에 바로 빠졌고요. 결국 3주 뒤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유족들은 이 여성에게 심정지가 온 그 순간부터 병원 측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손님부터 내보냈다. 자, 심정지가 왔던 바로 그 순간 병원은 119 신고가 아닌 내원한 손님부터 내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자,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는데 유족 측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가 나고 나서 네, 그 병원 직원터가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네,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거기 로비에 이제 대기 중이던 그 뒷 손님들이 있었어요. 3팀 정도. 네, 근데 그분들을 다 돌려보내요. 이제 다음 예약을 잡고 이제 뭐 주차권에 도장도 찍어주고 이러면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이 다 나간 다음에 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분도 병원 직원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오셔서 119에 신고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 위급 상황에 주차권 도장 찍어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족 측의 주장이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가 심호흡을 못하고 그러니까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119 신고해가지고 응급실로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대응은 뭐냐면은 아마 그 대기 중인 손님들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 고객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예약도 받아주고 먼저 내보낸 뒤에 그때서야 그 직원 중에 한 명을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정해서 그 직원 보고 119 신고라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 직원이 휴대폰이 다른 데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 시간도 소비됐고 또 병원 측의 대응이 재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좀 불만점이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에 재빨리 신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이미지가 우선이라 봤기 때문에 고객들을 돌려보내고 도장도 찍어주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저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억울하다고 지금 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보호자한테 저런 위급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호자는 119 구급대원이 오고 나서야 무슨 일이 터졌구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정말로 맞다면, 즉 피해자 측의 주장이 맞다면 좀 대응은 분명히 잘못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술이 보통 한 4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수술이 조금 지연되니까 바로 가까운 집에서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지연되니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왜 수술이 지연되느냐라고 하니까 병원 측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출혈이 조금 있습니다. 이 출혈을 잡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2-3차례 더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들려오자 보호자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묻자 그때서야 자초지종을 이실직고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뭐 그 보호자가 지금 막 쓰러져서 지금 울고 계시고 병원 직원들이 막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그 수술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그렇죠. 것이냐. 결국은 심정지가 지금 온 상황입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처치를 했느냐, 이 부분이 과실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족하고 병원 측에 조금 다릅니다. 유족은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6시 15분에 그때 심정지가 왔는데 그때부터 병원이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병원에서 좀 달리 얘기를 해요. 호흡이 저하됐다. 심정지는 아니고 호흡이 저하돼서 CPR을 한 거지 심정지는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대응했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찌됐든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지 7분이 지나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한 의료사고 전문가는 골든타임은 5분이다. 이미 지났다 골든타임. 저희 여식한테도 이거 오기 전에 물어봤는데 그러면 저 CPR의 골든타임은 언제냐 물어보니까 바로래요.
사실 5분이 아니라 CPR 딱 심정 주면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최대 5분이겠죠. 예, 예. 사람이 바로 CPR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세 세동기를 통해서 그 심정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에피네프린이라는 그 심박동을 올릴 수 있는 약품을 조금 주입하는 등 그 응급 의료에 필요한 것들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의료에 대한 대응의 문제고 두 번째는 이 부분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 환자 상태를 몰라서 보통 프로포폴을 얼마 정도 투약하느냐 물으니까 환자마다 다른데 400ml를 여기선 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400ml는 조금 과다 투여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제가 물어보니까 수술 중에 환자가 자꾸 깨어나면 조금씩 그 내용은 정대시키는 건 맞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입장이 다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은 진짜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가 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안에 있는 의사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상세하게 수사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혼을 좀 달래주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료사고 관련된 내용은 워낙 전문적인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자, 그걸 떠나서 유족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병원 측의 태도.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병원 측 태도가 뭐였냐면 처음 수술을 상담했을 때 병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는 수술이 전남 1위다. 전국엔 2위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 상담 그 사망하신 분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수술했던 건데 당시 이제 어떻든 사고가 나가지고 하면은 112 신고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동문서주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예요. 또 수습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로 이제 유족들이 화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왔으니까 미안하단 말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는 사고도 없었고 유족들이 병원에 가서 좀 앉아있기만 해도 그 병원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업무를 방해했다. 이런 거로 신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적인 태세만 취하고 있지 미안하다고 사고 안 하니까 이 피해자 측 유족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억울함을 좀 받게달라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유족들은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취재를 시작한 뒤에 이 병원 측 변호인이 무슨 입장을 보내왔다면서요? 네, 사건반장 제작진이 질의를 서면으로 했고요. 저희가 질의를 했고요. 병원 측 변호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일단 이 병원은 사고 발생 이후에 의료공제조합에 보험사건 접수를 해서 이 배상금 지급 요청을 했지만 유족 측이 형사고소를 들어가는 바람에 위로금 같은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피해자를 황망하게 떠나보낸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격양된 상태라서 찾아뵙지 못한 상태다. 추후에 이에 관해 재차 대화를 시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유족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상태라 찾아뵙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